수학 문제부터. 그게 맞지. 인정이가 노래 틀어달라 해서 못 나누기 못 틀었어. 유찬이 그래서 학습이 된 거. 너 괜찮아? 너 그 아침에 애들 질문 받았거든? 그거는 영상 보면 돼. 몇 개 안 받았어. 2시간밖에 질문 안 받아가지고 2시간 아니지? 1시간 뭐 한 반? 주황색은 안 된다. 누구예요? 주황색 그 도윤이라고 제가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놓고 다니는데. 등 약간 곰팡이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래 그렇게 이제 예습하고 예측하고 시작을 하면 알아듣기가 좀 더 수월하지. 초리 김진도예요. 나 오늘 나 1시간밖에 없어. 아 그렇네? 그렇네? 그러니까 한 시간 쓰고 와. 너네 그 시간 못 간다고 이제. 왜 뭐야? 무슨 일이야?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그치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제일 중요했지. 근데 공차라는 건 뭐였어? 무조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지. 근데 단순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을 때 뭐가 중요한 거야? 공차가 몇 개인 거야 얘가? n-n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었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 더하기 세모 이런 걸로 나오지.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데 이 앞에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차인 거겠지. 그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어떤 식으로 나왔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모랑 달라.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는데 최고차의 계수 몇 배 하면 공차였어? 2배 하면 공차였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해서 수열에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합을 구할 수 있고 합이 주어지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데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합 구할 때는 주의할 게 없었지. 근데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할 때는 뭐가 중요했어? A1이랑은 S1이랑 같으니까 A1은 이렇게 구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다 뭐로 구했어? SM-1로 구했지? n이 2 이상일 때는 됐어?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얘로 구할 수 있을 때는 언제였어? S0가 0일 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주의해주면 됐었지? 됐어? 그럼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얘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뭐 했어? 뺐지. 그럼 이제 얘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그게 일정한 값으로 존재한다. 라는 게 이제 등비수열의 정의야. 그러니까 얘로 연결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 이렇게 정의를 해도. 그러니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눴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온다라는 건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첫째 항이 2야. 그럼 두 번째 항이 6이야. 그 다음 항이 18이고 그 다음 항이 54야. 이렇게 나가면 계속 몇을 곱하고 있어? 3을 곱하고 있지.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나눠보면 항상 3이고 이렇게 나눠도 항상 3이고 됐어? 그럼 이러한 수열을 이제 무슨 수열이라고 부를 거라고?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등차 수열은 원래 그냥 직역하면은 뭐야?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 거지.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아?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다. 또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나가면서 만드는 수열로 기억해주면 좋고. 그럼 등비수열은 B가 일정한 수열인 거지. 그 B가 일정하다를 어떻게 표현을 해? 공차랑 비슷하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눴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일정한 숫자를 곱해나가면서 만드는 수열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차는 스몰 d를 썼었지. 근데 공비는 다시 얘를 이제 공비라고 할 건데 공비는 스몰 r을 쓸 거야. 얘는 왜 d였어? 승원아? 왜 d를 썼어? 승원아 왜 d를 썼을까? 공차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 커먼 디퍼런스. 그래가지고 d를 쓴 거고 얘는 아그 디율 영어. 커먼 레디션. 레시오. 레이쇼. 그 니네 이거 영어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티처스 안 보냐고. 알겠지? 커먼 레이쇼. 그래서 여기 r을 쓰는 거야. 됐어? 야, 그럼 물어보자. 얘랑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등비수열은 뭐가 성립할까?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면 얘는 이번에 뭐가 몇 개야? 얘는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으니까 공차가 몇 개였어? n-n개였지. 그럼 얘는 이거 뭐가 몇 개야? 공 B가
n-n개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돼. R에 n-n승. 그래서 얘는 R이 여러 번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지? 그래 등비 수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공식이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공식은 어떻게 돼? 첫째 항과 뭐로 만들어져? 첫째 항과 공비로 만들어지겠지. 근데 사실 첫째 항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항과 공비만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첫째 항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첫째 항을 스몰 a, 공비를 스몰 r이라고 하면 공비를 스몰 r이라고 하면 얘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n-1번. 왜냐면 이제 일반 항이 n번째고 첫째 항이 첫 번째니까 걔네들 차이가 n-1이 나니까 여기에 n-1이 오는 거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만약에 어떠한 등비 수열에 세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 4래. 세 번째 항이 4고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뭐 해야 돼? 4 곱하기 아래 몇 승 해야 돼? 몇 차이나? 7 차이 나니까 아래 몇 승? 7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반대로 항상 얘는 뭐 해보면 돼? 나눠보면 공비가 몇 개냐가 써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항상 얘랑 얘의 차이가 올 거라고. 등차 수열에서 연습했던 거 등비 수열에도 똑같이 연습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은 합을 구할 때 뭘 썼어? 합을 구할 때 등차 중항이라는 걸 적절하게 사용을 했지. 그치? 근데 얘는 등 비수열이다 보니까 합을 구할 때가 아니라 뭘 구할 때? 곱을 구할 때 뭘 쓸까? 등비 중항을 쓰는데 사실 이제 등비 수열의 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공식이 따로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등비 중항이라는 거는 또 뭐가 성립하겠어? 세수 ABC가 차례로 등비 수열이 성립할 때 뭐가 성립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 거 2개 곱한 거. 뭐 여기도 봐봐. 66에 2개 곱하면 36. 18 곱하기 18이랑 6 곱하기 54도 같겠지. 18 곱하기 18 얼마? 324. 그럼 6 곱하기 54도 65, 300, 64, 24. 324 맞지? 그래서 이렇게 등비 중항이 성립한다라는 걸 문제에서 얘는 등비 수열 3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어떻게 썼었냐면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작성을 했었지. 등차 수열에서는.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어떠한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A, B, C라고 써 있으면 굳이 가운데 거 기준으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 얘는 A, AR, AR의 제곱 이렇게 많이 써. 왜? 괜히 분수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좋고 계산하기도 편할 거니까. 문제 없지? 자, 그러면은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합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얘기할 때는 등차 중항이 분명히 필수였지. 중항을 이용하고 계산을 했었잖아.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은 등비 중항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얘는 그냥 단순히 등비 수열들끼리의 고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은 공식을 너네가 따로 외워야 돼. 그래서 공식을 따로 외워야 되는데 이거 공식이 2개야. 뭐냐면 등비 수열에 공비가 R이잖아. R값이 1일 때랑 R값이 1이 아닐 때로 철저하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는 건 존재한다야 안 한다야? 한다지.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는 건 어떤 수열이야? 계속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이지. 야, 그러면은 합을 구한다는 건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보통 구하는 거지. 야, 그러면 요 항들이 다 뭐야? 첫째 항이랑 똑같지. n번째 항까지 하면 첫째 항이 몇 개가 있는 거야? n 곱하기 a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의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게. 선생님 근데 이건 등비 수열이 아니라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나요? 성환아 괜찮아?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괜찮아? 수능 문제로도 한번 나왔었어. 어떤 한 수열을 주고 그게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도 했어서 이걸 나는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이게 분명히 문제집에도 한 문제집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그게 이제 이번 너네 교육과정 말고 너네 윗선배들이랑 너네랑 교육과정이 다르잖아. 윗선배들이 쓰던 가장 유명한 EBS 교재에 한 문제가 있었어. 근데 EBS 교재면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를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나도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성우쌤이 그러더라고. EBS 교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시비 걸릴 일이 없다고. 나라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거기서 냈다고 하면 시비 걸릴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EBS 교재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그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은 NA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사실 이거는 잠깐씩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실제 메인은 누구야? 얘야. 그럼 봐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너네 혹시 작년에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 A급 푼 사람 없구나. 그럼 그냥 할게. A급엔 들어가 있거든. 등비 수열을 내가 순서대로 써볼게.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내가 SN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첫째 항을 그냥 편하게 스몰 a라고 하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AR에 n-1승 아이고 AR에 n-2승 더하기 A 곱하기 잠깐만 아니야 그냥 바로 A 곱하기 R에 n-1승 마지막 항이 A 곱하기 R에 n-1승이지. 됐어? 그럼 여기에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공비를 한번 곱할 거야. 이렇게 R 곱하기 SN. 그럼 양변에 R을 한번 곱하면 A는 뭐가 돼? 그치? 그럼 그걸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AR 이렇게 써줘도 되지. 옮기면 AR 제곱 얘 이렇게 R 곱하기 오면은 그럼 얘 R 곱하면 뭐가 돼? AR n-1승에다가 마이너스 뒤에 하나 더 쓸 수 있지. A 곱하기 R에 n승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지. 그럼 얘네 둘 뭐 할까? 네. 그렇지. 빼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요만큼이 통째로 다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래서 얘는 SN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1-R 곱하기 SN은 뭐가 돼? A 곱하기 R에 n승이 되니까 A로 묶고 1-R에 n승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근데 R이 1이 아니니까 얘로 나눌 수 있어 없어? 그래서 SN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1-R분의 A 곱하기 1-R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얘를 바꿔서 이렇게 쓸 때도 있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얘네 둘 차이는 뭐야? 그냥 어차피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곱해준 거지.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이거야. 공비가 1보다 커지면 분모가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보기 안 좋아서 요 공식도 쓰자인 거고 요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 됐어? 그리고 이건 두 개는 뭐 적절하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공식을 봐봐. 너희가 이렇게 외울 거야.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외우면 진짜 큰일이 나. 진짜 큰일이 나.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건 한글로 외워야 돼. R-분의가 아니라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공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얘는 그냥 지금 A라고 써있잖아. 얘는 왜 A라고 써있냐면 얘가 더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항이어서 그래.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첫째 항이라고 읽으면 안 돼. 더하는 것 중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째 항부터 더할 수도 있는데 등비 수열을 첫 번째 항이 아닌 다른 항부터 더할 수도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더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항이야.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도 어쨌든 선생님이 더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항을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정도만 얘기를 해. 뒤에 문제에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냥 여기 n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차피 여기는 이제 똑같이 공비라고 읽어주면 되고 여기 n은 제일 끝에 이 n을 뜻하는 걸까? 아니 더해지는 거에 항의 수 몇 개를 더하냐. 됐어?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 10번째 항부터 2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럼 간단한 거야. 무슨 수열인 걸 알아? 등비 수열인 걸 알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 걸 알지. 얘의 합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써주는 거야. 그럼 첫째 항으로 외우는 애들은 바로 앞에 뭘 쓰겠어? 2라고 쓰겠지. 근데 이거는 2가 아니라 더하는 거의 첫째 항이라고 외웠으니까 더하는 거의 첫째 항은 10번째 항이지.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가 몇 개 곱해져 있어? 9개 곱해져 있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여기는 공비에 머시기승 빼기 1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요 머시기승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가 21로 끝나니까 21이 들어가야 돼? 아니 총 몇 개야? 12개지? 총 12개지? 야, 뭐 10에서 21까지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 10, 11, 12 10, 11 두 개잖아. 그러니까 12개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항의 수가 와야 되는 거야. 여기 21로 끝난다고 21이 오면 큰일이 나는 거야. 됐어? 그래 등비 수열의 합공 내가 이제 너한테 물어볼 거야.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R은 1일 때는 NA고 R이 1이 아닐 때는 하고 얘 읊어주면 돼. 뭐라고 읊어야 돼? 공비-1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수승 빼기 1 이렇게 외우면 돼. 알겠지? 이대로 외우면 진짜 큰일 난다. 풍자들 큰일 나는 거야. 풍산자에는 이런 한글이 있을까? 풍산자에 이런 한글이 없어. 여기 무조건 뭐라고 나와 있어? A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렇게 외우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나중에 성문 테스트 해봐. 성문 다시 풍자 된 거 아니야? 아무튼 여기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이게 등비수열은 개념이 끝이야. 등비수열은 개념, 왜냐면 합까지 배웠으면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리합계라는 게 나와. 원리합계라는 게 나와서 굉장히 너희를 많이 괴롭힐 거야. 그 원리합계도 얘기를 잠깐만 해보자. 얘들아 아니 저건 이제 내가 문제 풀면서 다시 연습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얘들아 이제 원리합계라는 걸 할 건데 나 분명히 얘기했어. 초등학교 4학년도 아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도 아는 거야. 근데 나중에 너희가 뭐라고 하면 선생님 원리합계 하나도 모르겠어요. 원리합계 어려워요. 그거 맨날 하는 소리지. 그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해주는 대로 손으로 안 써봐서 그래. 그리고 원리합계 의미부터 잘 파악하고 나면은 아 원리합계가 그거였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본 문제니까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야. 원리합계라는 건 얘는 원금인 거야. 원금이 뭐냐면 내가 저금을 할 거야. 저금을 할 때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그때 그 100만 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원금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왜 넣어?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여기가 뭐야? 이게 이자, 이거 이자. 그래서 무슨 소리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합계라는 거야. 봐봐. 그럼 너희 원리합계를 구할 수 있나 없나 생각을 해봐. 문제 낼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어.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4%. 그럼 1년 뒤에 나에게 남은 돈은? 나에게 주어지는 돈은? 104. 요시.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총 남아있는 내 돈은 104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야? 100만 원이고 이자가 얼마야? 4만 원. 이게 104만 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리합계.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왜 어렵다고 할까? 아니 너네가 손을 안 써서 어렵다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잘 들어봐. 분명 약속은 했거든. 얘를 104로 안 쓸 거야.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100 곱하기 1.04로 쓸 거야. 여기 1.04의 정체는 뭐야? 1 플러스 이율이 4%니까 100분의 4 얘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를 뭐라고 쓸 거야? 원래 금액에다가 이자가 4%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을 하고 실제 쓰는 건 1.04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근데 이것만 나오면 어렵다고 안 하지. 저금을 몇 번 해? 저금을 한 10번이고 20번이고 할 거야. 저축을 한 번에 끝내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약속은 해야죠. 무슨 약속을 할 거냐면 이자는 언제 붙냐면 월 말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돈은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을 자꾸 깨 사람들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돈은 무조건 월초에 넣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 월초나 연초에 넣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교육과정에서 그것까지만 다루자라고 했는데 자꾸 약속들을 깨 문제집에서.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월초에 넣은 돈은 월 말에 무조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지.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0만 원을 1월 초에 넣었어. 그럼 2월 초에는 이자가 한번 붙어 안 붙어? 붙지. 그리고 1월 초에 넣은 돈은 1월 말에도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 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돈을 넣을 거야. 그럼 12월 초에 넣은 돈도 12월 말에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돈도 이자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이자가 안 붙을 건데 마지막에 돈을 왜 넣어? 단순히 수학 문제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들을 하신다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이거야. 돈은 초에 넣고 이자는 말에 붙는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 볼게. 두 가지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내가 매달,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긴 해.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할 거야.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월 이율이 연이율 말고 월 이율이 3%래. 됐어? 이걸 몇 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저축을 할 거야. 됐어? 12개월 동안 저축을 할 거야. 12개월 동안 저축을 하는데
돈은 100만 원씩 월 초에 넣고 내가 언제 찾을 거냐면 12개월 넣는 12개월째의 말. 내가 1월부터 넣을 거니까 12월 말에 돈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12월 초에 넣은 돈도 이자가 붙는다야 안 붙는다야? 붙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해줘야 될 거는 표를 그려주면 돼. 어떻게? 1월, 2월 어디까지? 12월까지. 됐어? 그럼 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 1월에 돈을 얼마큼 넣었어? 100만 원 넣었지. 그럼 얘는 2월 달에 돈이 얼마가 돼? 그치, 103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쓰기로 했어? 1.03 한 번 곱하기로 했지. 야, 그러면 얘는 12월 말에는 12월 여기 12월 초로 하고 잠깐만 12월 초로 하고 12월 말로 하자. 그럼 얘는 12월 말에는 이자가 몇 번 붙어? 12번 붙겠지. 그러니까 이자 붙는 횟수만 잘 세면 되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100 곱하기 1.03에 12승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 다음 2월 달에는 또 100만 원을 넣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작성하면 돼? 여기다 100을 쓰고 최종적으로 이자가 몇 번 붙을까? 2월 달에 넣었으니까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지. 1.03에 11승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요 가운데 생략하고 내가 여기 쭉쭉쭉쭉 내려와서 얘 마지막에 100만 원 넣었지. 그럼 얘는 12월 말에 얼마가 돼? 100 곱하기 1.03원이 되는 거지. 라는 걸 어차피 규칙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진짜 원리합계는 뭐냐면 얘네들도 원리합계였는데 나의 총 원리합계는 뭐야? 얘네들을 다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는 게 진짜 원리합계인 거야. 아니 뭐 사실 쟤도 가짜 원리합계는 아니야. 진짜 원리합계 돈을 한 번만 넣었을 뿐인 거지. 근데 진짜 원리합계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네들을 더해줄 때 이게 무슨 수열이냐 이거야. 앞에 이런 거 가만히 있고 계속 똑같은 숫자가 뭐 되고 있어? 곱해지고 있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 누가 계속 곱해지고 있는 거야? 1.03이라는 애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됐어? 그러니까 공비가 누군 거야? 1.03인 거지. 그럼 첫째 항은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은 누구로 잡아야 돼? 이거 전체로 잡으면 돼. 됐어? 이게 거꾸로 내려오면은 공비가 1.03분의 1 이렇게 돼서 불편한 거잖아. 그러니까 1.03을 공비로 잡아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작성할 때는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 됐어? 그럼 얘네들을 더할 때 첫째 항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자고? 얘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 100 곱하기 1.03 곱하기 1.03에 총 몇 개 더하는 거야? 여기가 12로 끝나서 12가 아니라 12개월 동안 넣었으니까 12개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자는 거야. 됐어? 그럼 이걸 계산을 할 때 문제에서 너희한테 직접 계산하라고 안 하고 야 너네 요거 정도는 0.03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요거 정도는 1, 요거 정도는 103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이거 계산하기 힘들지. 됐어? 그래서 요건 값이 주어질 거야. 몇이라고. 그럼 요거 총 전체 다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야 봐봐. 너네가 원리합계 모르겠어요는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나는 표를 작성해서 줬는데 너네는 표를 작성하지 않았어. 그럼 표만 작성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 안 보여?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구하자라는 거니까 얘네를 다 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 선생님 공간이 모자라서 아니면 쓰기 귀찮아서 그게 핑계야? 아니지? 됐어? 그러니까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말이 어려우니까 잘 봐봐. 내가 매달 그러니까 돈을 넣을 건데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넣었어. 오케이? 이것도 1월 초에 넣었어. 첫 달에는 1월 초에 넣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3%만큼 더 이자를 붙여서 3%만큼 추가된 금액을 넣었어. 첫 달이래. 둘째 달. 셋째 달에는 여기에 또 3%만큼 추가된 금액을 넣었어.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근데 은행에 돈을 넣었으니까 이자도 붙겠지. 근데 여기도 월이율이 얼마래? 월이율이 3%래. 됐어? 괜찮아? 월이율이 3%래. 그럼 이걸 또 몇 개월 동안 넣을 거냐면 12개월 동안 넣을 거야. 12개월 동안 넣고 12월 말에 원리합계는 하고 물어볼 거야. 그럼 다시 뭘 그려? 표 그려. 1월, 2월, 12월 말 이렇게 그리면 되지. 됐어? 그럼 1월에 얼마 넣어? 100만 원 넣어. 100만 원 넣고 이자가 몇 번부터? 12월 말까지? 12번. 그럼 100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1.03에 12승 이렇게 쓰면 되지. 2월달에 얼마 넣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이미 1.03이 한 번 곱해져 있지. 야 그러면 얘는 12월 말까지는 이 금액에 1.03이 몇 번 더 곱해져? 11번 곱해지니까 이거랑 어때? 똑같이 생겼지. 야 그럼 3월달에도 똑같아질 거라는 게 의심이 들어? 안 들지. 그럼 12월에는 처음에 돈을 얼마를 넣은 거야? 100 곱하기 1.03에 11승만큼을 넣었겠지. 됐어? 근데 얘는 최종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지. 그럼 결국 이거 계산할 땐 뭐 하면 돼? 12 곱하기 100 곱하기 1.03에 12승. 이거 무슨 수열의 합?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의 합. 됐어? 왜 또 유태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야? 12는 12개 났어요. 12개월 동안 넣었잖아. 왜 똑같아? 저게 전체 합한 거라고요. 10을 뭐하러 모르겠나? 원래 원리 합계가 12개 다 더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애가 12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생긴 애에다가 12를 곱한 거라고. 이게 원리 합계라고. 유찬아 왜 똑같아졌어? 얘랑 얘 차이는 뭐야? 얘는 넣는 금액이 일정했지. 근데 얘는 넣는 금액을 추가를 해서 넣었지.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3. 그러니까 2월 차, 그러니까 돈을 넣을 때 3%를 증액해서 넣는다고. 그럼 2개월에는 이만큼을 넣을 건데 여기에 이자가 11번이 곱해지니까 똑같이 1.03이 몇 개가 있는 거야? 12개가 있는 거지. 근데 3개월 차는 내가 굳이 보여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보고 너희가 규칙을 발견을 했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구별해주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인데 얘는 공비가 1.03인 거고 얘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의 총합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도만 너희가 구별을 잘 해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원리 합계는 뭐 그려야 돼 일단? 표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집에 이제 뭐 월말 월초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은 뭐야? 월 말에는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달 초에 넣었어도 같은 달 말에는 이자가 붙는데 이 병신 같은 문제집에는 분명히 12월 말에 넣고 12월 말에 이자가 붙는다. 아니 12월 말에 정산을 하겠다. 뭐 그런 문제가 나와 있을 수 있어. 나와 있겠지. 대체 왜 그런 걸까? 좀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내주면 안 돼요? 내가 같이 문제 좀 보자. 아 463번에 1번 봐봐.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 512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나왔지? 됐어? 야, 그러면 결국 궁금한 게 뭐야?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몇 번째 항인가? 첫 번째 항이지. 그럼 뭐 해봐? 마이너스 512를 뭐로 나눠봐? 마이너스 511을 뭐로 나눠봐? 4로 나눠보면 얘는 공비가 몇 개인 거야? n-1개인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하면 돼? 공비를 구하면 되지. 얘 같은 경우에는 몇이야? 마이너스 256. 마이너스 128이겠죠? 마이너스 128이니까 마이너스 2에 7승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 공비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눠보면 되지. 그럼 공비가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n-1승이 마이너스 2에 7승이어야 되니까 n-1이 몇인가? 7을 따라서 얘는 8. 등차 수열을 할 때랑 조금 다르지. 조금 다른데 똑같아 안 똑같아? 결국 똑같아. 등차 수열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얘를 뭐 했어? 뺐었는데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서 얘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다음 2번 일반 항이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에 2n-1이래.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첫째 항은 무조건 1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 얼마야? 6이지. 공비는 어떻게 구해? 공비는 원래 아래 n-1승이었어야 되지. 근데 여기는 공비에 해당되는 2야? 여기 n 앞에 개수를 몇으로 만들어줘야 돼? 1로 만들어주면 얘는 2의 제곱이 공비가 되겠지. 그래서 공비가 4야. 아 선생님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뭐 해보면 돼? 첫째 항 6이지. 그럼 두 번째 항 얼마야? 일단 몇 대입하면 돼? 2 대입해봐. 얼마야? 2의 3승이니까 8, 3, 24. 그럼 뭐 해보면 돼? 얘를 얘로 나눠서 공비를 구해봐도 되겠지. 됐어?
3과 96 사이에 4개의 실수를 넣어서 실수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이 작은 수를 내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자, 그럼 또 뭘 구해야 돼? 공비를 구해야 되겠지. 공비 구하려면 뭐해? 96을 3으로 나누면 얼마야? 32인데 얘는 공비 몇 개짜리야? 얘가 몇 번째 항이야? 누가 봐도 6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6에서 1 빼면 아래 5승. 그럼 따라서 R값은 2겠지? 실수니까. 그럼 여기 4개 차례로 채울 수 있어 없어? 몇씩 곱해 나가면 돼? 20 곱해 나가면 6, 12, 24, 48 이렇게 채울 수 있겠지? 467번 같은 건 이제 알아보기 하시고 469번 세 번째 항이 18이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6일 때 n번째 항을 구하세요. n번째 항은 나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것 같아. 18 곱하기 아래 몇 승? 아래 n-3승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하면 돼? R값 구하면 되지. 그럼 얘를 얘로 나눠봐. 봐봐. 얘를 얘로 나누면 아래 몇 승이야? 아래 3승이지. 아래 3승이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7. 27? 맞아? 그거 좀 이상한데? 27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요? 왜 맞냐? 54 빼야 된다고 봤구나. 그럼 이거 마이너스 27이니까 따라서 R값이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럼 이제 얘를 18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3승으로 써주기엔 좀 그렇지? 됐어? 그럼 여기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바꿔서 어떻게 써주면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승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n-1승으로 작성해주기로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쓰자는 거고 등차 수열 때랑 마찬가지로 너희가 보기에 여기가 n-1승, n-2승, n-3승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1차기만 하면 무조건 여기 아래에 있는 애가 뭐야? 공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첫째 항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무조건 첫째 항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럼 만약에 n-1승이라고 써있으면 얘가 첫째 항은 맞지. 근데 그게 아니면 n에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고? 1 대입해서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그럼 471번 등비수열에서는 얘를 2배 등비수열이니까 얘를 2배 A3 이렇게 쓰면 되는데 등비수열은 안돼. 이건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던 거야. 착각하면 안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작성해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첫 번째 항을 A라고 쓰면 얘는 A 곱하기 R 더하기 A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요 값이 20이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차라리 A2를 스몰 a라고 A2를 A'이라고 보면 A' 더하기 A' 곱하기 R 제곱은 20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얘는 A가 A1인 거고 얘는 A'이 A2인 거지. 그러니까 작성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줄 수 있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A 네 번째 항과 A 여섯 번째 항의 합 이 값이 얼마래? 80이래.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작성을 해줘? 일단은 기준을 A로 잡았으면 AR 세제곱 더하기 AR 5제곱은 80 이렇게 써줘도 되고 A'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A' 곱하기 R에 두 번 곱했지? R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에 4승 A' 곱하기 R의 4승은 80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풀어주든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잡고 계산을 할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얘로 계산을 해줄 거야. 얘네들을 계산을 할 때는 등비수열에서 지금 항의 수가 똑같은 개수를 더한 식들이 나왔지. 또는 등비수열에서는 합 얘기가 나왔어. 합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어떤 연산을 해주냐면 나눗셈 연산을 통해서 연립을 해주는 거야. 어쨌든 생각을 해봐. 여기도 지금 미지수 2개고 식 2개지. 그럼 얘네들을 연립하는 방법은 나눗셈이야. 됐어? 그럼 이제 얘부터 써보면 공통인수가 뭐야? A 곱하기 R의 제곱. 그럼 얘를 묶으면 R 제곱 더하기 1이지. 요 값이 80인 거고 얘는 A 곱하기 R로 묶으면 여기가 뭐야 또? R 제곱 플러스 1 이게 20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하면 돼? 진짜로 나눠버리면 다 사라지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야씨 잠깐만 잘못 묶었다. 여기 R 제곱이네. 그럼 누구만 남아? R 제곱이 4다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R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 문제 쓱 쳐다보면 공비는 양수 나와 있으니까 R 값은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R 값 2 구했으면 다시 요 식에다가 R 대입하면 첫째 항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항상 연립을 해주면 된다 인 건데,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걸 먼저 확인하게 돼. 얘랑 얘를 비교를 해봐. 얘랑 얘는 봐봐 등비수열인데 여기에서 얘가 되려면 R 제곱 곱해야 되지. 여기서도 얘가 되려면 뭐 곱해야 돼? R 제곱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뭐 곱하면 R 제곱 곱하면 얘가 나오지. 근데 20에다가 뭘 곱했더니 80이 나와. 4를 곱했더니 80이 나오니까 R 제곱이 4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R 제곱이 4다를 이렇게 식을 장황하게 쓰지 않고도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R 값이 2까지 구했으면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해서 첫째 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항상 맞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닮은 도형들이 나오면 등비수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닮은 도형들이 나오면. 근데 항상 매번 의심을 해야지. 이게 과연 진짜 등비수열일까? 그럼 봐봐 여기도 지금 닮은 도형들이 나올 거야. 원은 당연히 닮은 도형들 아니야? 그치, 원은 당연히 닮은 도형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 그린 게 아니라 중간에서 아무거나 연달아 있는 세 개를 자른 거야. 그래서 자 얘들아 보조선 어떻게 그어? 아까 했다 이씨. 도네 중심. 원의 중심 쭉 연결을 하고 여기서 뭐 내리자 그래서 접점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다 내려주자 그랬지. 다 내려주고 여기서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지.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면 얘랑 얘는 뭐야? 당연히 닮음인 거지. 그럼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x,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y,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 z라고 하면 이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빗변 길이는 뭐야? x 더하기 y지. 높이는 뭐야? y 마이너스 x지. 이거랑 뭐가 같은 거야? 이거 y 더하기 z고 여기는 z 마이너스 y지. 됐어? 그럼 외항의 곱은 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z는 뭐랑 똑같아? xz 마이너스 xy 플러스 yz. 야 뭘 빼먹었냐? 이쪽 뭐 하나를 빼먹었는데? 뭐 빼먹었지? 마이너스 xz 빼먹은 거? 그럼 다시 저기도 이제 xz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yz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지. 혹시 양옆에 없앨 수 있는 거 있나?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사라지네. yz도 사라지네.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 y의 제곱은 2xz 촥 하면 y제곱은 xz 아까 뭐 얘기하는 거였어 이게?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지. y가 등비수열, 요 xyz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이다. 이렇게 등비중앙인 거지. 그럼 재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건 내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잡은 게 아니라 임의로 가운데 톡 떼서 잡은 거니까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다 무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473번에서는 원이 몇 개야? 원이 5개지. 원의 반지름의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9. 그럼 여기에 땡 3개가 더 있고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6일 때 그럼 16을 9로 나누면 얘는 아래 몇 승? 얘가 5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이 될 거니까 아래 몇 승? 아래 4승. 뭐 일단 이렇게 써놓고 굳이 막 우리 제곱근 이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근데 예쁜 건 어디까지야? R 제곱이 몇이다까지만 예뻐? 3분의 4다까지만 예쁘지. 그 뒤로는 루트 나오니까 일단 별로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한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면 여기서 뭘 곱해? R 제곱을 곱할 거니까 그냥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R 값을 구해놓지 않더라도 얘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예뻐지는 순간까지만 두고 거기까지만 두고 만약에 R 값이 필요하다면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상태로 두고 구해야 될 거 확인하고 이렇게 지나가주면 되고. 됐어? 나 뭐 지금 얘기하려다가 까먹어서 그렇거든.
순간 이렇게 지나가다 확 사라졌어. 아, 그럼 얘들아, 기본적으로 R 제곱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R 3승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도 R의 짝수승은 실수인 상황에서는 이제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잘 걸러내 줘야 돼. 얘들아, 그리고 대부분의 등비수열 문제는, 아니, 도형이 들어가 있는 등비수열 문제는, 아니, 뭔 소리야? 닮은 도형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대부분 등비수열 문제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해. 알겠지?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 뭐 저런 거는 너희 알아서 해라. 등비수열 합쓸 때 등차 중앙 이런 거 쓰면 안 돼, 얘들아. 등비수열에 합쓸 때는 그냥 AR 제곱 이렇게 써야 돼. 너 혹시 모르니까 한 문제만 하자. 불안하다. 유태희 씨, 너 안 돼. 지워가지고. 푸시야.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 AR의 제곱. 세수의 합이 14고 그럼 14는 A 곱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고 곱이 64래. 야, 얘도 곱 얘기가 나오면 등차 중앙이랑 똑같이 등차 수열은 얘가 몇 개 있는 게 이거 3개 합이었어? 얘가 3개 있는 게 3개 합이었지. 그럼 세수의 곱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A, R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얘가 몇이래? 64래. 그럼 이 세수를 구하래. 그럼 따라서 AR은 얼마야? AR은 4. 그럼 AR이 4면 A씨 불편해졌다. A 곱하기 R이 4라고 하면은 여기는 4라고 쓰고 여기는 4 곱하기 R이라고 쓰고 여기는 R분의 4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봐봐. 얘가 어떻게 돼 다시? R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4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4 이렇게 지워주면 10은 R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양변에 4 곱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됐어? R값 나오잖아. 그러면 R값 나오면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립해주시면 돼. 응?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 왜 재민이야? 네? 큰 거야? 네? 큰 거야?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거의 다 먹고 가는 거 같은데. 조금만 참아봐. 한 10분 내로 끝나. 이기야? 참을 수 있어. 쉿소리 나도 참을 수 있다고? 그럼 너 앞말이 뭐야 이 새끼야? 81번. 이거에 합을 구하래. 무슨 수열이야? 니네가 봤을 때? 아무튼 얘네 연립하는 건 너희가 알아서 잘해. 알아서 잘하고 사실 이것도 연립할 때 뭐가 들어가도 돼? 이것도 연립할 때 얘 나누기 얘가 한 번 들어가줘도 되겠지. 잘 봐봐. 아 이거 하나 다시 하자. 연립할 때 얘 나누기 얘가 들어가줘도 괜찮지. 왜? 뭐가 없어지니까? A가 없어지니까. 됐어? 그러니까 나눗셈이 중요해. 그럼 일반화 시키려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일반화 시키려면 일단 너희가 뭐부터 트라이 해보면 돼? 항상 나눗셈 먼저 트라이를 해보면 돼. 그럼 무언가가 사라지겠지. 아무튼 여기 다시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몇인? 2인 등비수열이지.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이 누구야? 3 하고 2에 몇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근데 요 몇 승은 어떻게 찾아? 항의 수라 그랬지. 얘가 몇 개인지는 어떻게 알아?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192를 3으로 나눈 거야. 2가 몇 개가 있어? n-1개가 있는 거지. 그럼 192 3으로 나누면 얼마야? 60. 4가 되겠지? 그럼 64는 이게 몇 승? 6승이니까 얘가 6이니까 얘는 몇 개야? 7개.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지. 선생님 이거 꼭 계산해야 돼요? 얘들아 2의 7승 정도는 128이니까 계산을 해줘. 알겠지? 127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제발 여기까지 계산을 해. 이렇게 써놓지 말고. 그러니까 항해수 구할 때는 등비수열은 항상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도 나눈다니까 등비수열은 머릿속에 나눗셈만 들어가 있어도 되겠지? 됐어? 그럼 483번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부터는 합을 써주는 게 좋거든 일반적으로. 아이씨 2항과 4항이 하기 싫고 4항과 6항이 하기 41때 에이씨 이거 대충 하자.
봐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10이고 원래는 얘를 AR 3승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잠깐 봐봐. A 4항과 A 6항의 얘는 이제 굳이 그렇게 써서 연립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서 얘는 넘어가자. 얘들아 여기서 이게 되려면 R 몇 승 곱해주면 돼? R 2승 곱해주면 되니까 R의 2승이 몇이다라고 쓰면 돼? 4. 그럼 R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2가 맞겠지. 그럼 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공비를 구해놨으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요 식에서 구하면 되지. 얘는 뭐야? 2a 얘는 8a 10 첫째 항은 a라고 두면 됐어? 그럼 a 값이 얼마야?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7이고 얘들아 두 개짜리는 저 정도로 써주는데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7이고면 내가 첫째 항을 쓰고 A 공비를 R이라고 설정을 하면 얘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 곱하기 R에 항의 수 마이너스 1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7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63이라는 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얘도 이제 더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항이 A니까 이렇게 써주고 R에 6승이냐? R에 6승 마이너스 1은 63이다. 얘 계산할 때 뭐부터 해주자고? 나눗셈. 일단 나눗셈을 트라이를 해보면 여기 그냥 이렇게 셈으로 나눠도 되지. 이대로 나누면 얘가 R에 3승 마이너스 1 R에 3승 플러스 1이잖아. 계산이 어떻게 돼? R에 3승 플러스 1 분의 1이 9분의 1 따라서 R 값이 얼마야? 왜냐면 R의 3승이 8이니까 됐어?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A 값을 구할 때는 다시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 R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 분모 1 되지. 그럼 R의 3승 마이너스니까 7이지. 그럼 A 값이 얼마야? 1. 이거 너무 쉽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돼?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2에 n-1승 그래서 2에 n-1승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난 487번. 문제 안 나왔다. 하나, 둘, 뒤에 3개만 하면 돼. 그래서 괜찮지? 저 새끼 말이 없는 거 구라였다는 얘들아 이제 그냥 수열을 봤을 때도 무슨 수열인지 판단할 게 두 개나 생겼어. 우리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 등차니? 누가 봐도 등비지? 공비가 얼마임? 공비가 x-1이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 x-1이 1일 때와 x-1 깜짝이야 1이 아닐 때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 얘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계속 쭉 뭐야? 1이잖아. 1이 n개 있으면 뭐야? n. 그 다음 얘는 그냥 공비가 뭐야? x-1이지. x-1 마이너스 1분의 더하는 것 중에 첫째 항이 1이 될 거고 얘는 x-1의 항의 수가 총 n개지? 그러니까 끝이 뭐로 끝나는지 중요하지 않아. 전체 개수가 중요한 거야. 개수는 잘 세봐. 1부터 시작하고 n-1로 끝나면 보통 n개지. 그런 거 잘 세고 마이너스 1 얘는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2분의 x-1의 n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봐, 니네가 등비 수열을 배우면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지? 공비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줘야 답이 정확하게 써진다고. 다음 489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나왔어. 3의 n승 마이너스 1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를 조금 했으면 이제 뭘 하냐면 수열의 합이 주어졌는데 일반항을 구한다? 그럼 A1은 뭐야? S1 얼마야? 2. 그 다음에 나머지 AN은
n이 2 이상일 때 Sn 마이너스 S n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데 Sn은 3의 n승 마이너스 1이지 3의 n승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3의 n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이지 자 얘들 잘 봐봐 이거 나중에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얘는 3의 n승 마이너스 3의 n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 건수로 차수가 낮은 걸로 묶어주면 돼. 그럼 3에 n-1승 하고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2 곱하기 3의 n-1승인데 얘도 근데 봐봐 이렇게 구하고 나서 항상 뭐 확인해보라 그랬어? 요 값과 여기다가 1 대입한 값이 같냐? 대입해보라 그랬지? 근데 어때? 같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N은 그냥 뭐라고 써주면 돼? 2 곱하기 3의 n-1승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도 일반적으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생겼으면 등비수열의 합이다를 의심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도 어떤 식으로 생겼으면 뭐에 거듭제곱 빼기 무식이 또는 더하기 무식이꼴로 생겼으면 뭘 의심을 해봐라? 등비수열의 합임을 의심을 해봐라. 그럼 만약에 그게 등비수열의 합이라면 공비는 항상 어디 써있는 애야? 얘가 써있는 애가 그대로 공비로 올 거고 첫 번째 항이 바로 오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게 뭐 확인해보라고 그랬어? S0이 0이야. 그럼 굳이 첫 번째 항이랑 첫 번째 항이랑 그 외의 항을 따로 구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얘는 이거잖아. 됐어? 그래서 얘는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영수가 하나 남았다. 그럼 이제 너네가 지금 뇌를 빼고 들었나 안 빼고 들었나를 확인 한번 해볼게. 첫째 항부터 491번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하면 SN은 3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K래. K값 구해봐. 얼마야? 3, 2, 마이너스 3 바로 마이너스 3이지? 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성립하는 거야? S0은 0이 성립하는 거야. 이거 합법 불법? 불법인데 사실 합법? 아 그러니까 봐봐. 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A1은 S1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우리가 나머지 AN은 SN-SN-1이잖아. 근데 우리가 결국 확인하는 게 뭐냐면 얘랑 뭐랑 같다를 확인하는 거야. 여기다가 1 대입한 값이랑 같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값은 실제로 S1-S0로 구하지. 근데 얘랑 뭐랑 같은 걸 확인을 해야 돼? S1이랑 같은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쓱쓱 없애면 S0이 0이다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합법인데 사람들이 이제 불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합법인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S0라는 말을 못 쓰는데 실제로 여기 양변에 1을 대입을 해보면 그런 게 존재하니까 S0는 불법이기는 해. 그래서 어찌됐든 너희가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 S0는 0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굳이 첫째 항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다야 없다야? 없다야? 됐어?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또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의 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S0는 0을 조져서 미정계에서 구해주면 되지? 됐어? 굳이 이 과정 거칠 필요 없이 합 구하라고 할 때 됐어. 아니 합 가지고 일반항 구하라고 할 때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할 때 S0는 0 요거 있으면 굳이 이거 해줄 필요 없이 요걸로 바로 그냥 한 번에 다 원큐에 끝내면 되지. 또는 얘가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합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S0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됐어? 끝? 뒤에 안 돼. 뒤에 했잖아. 아까도 돼요. 갔다 와. 뒤에 했어 얘들아. 얘들아 놀라